자, 3장의 K랩 프로그램을 통한 법인 조정 사례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강의까지 했던 내용이 우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K랩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K랩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먼저 교재에 보시면 4000번으로 주식회사 기초법인 조정 흐름이라고 해서 요 사업자번으로 등록을 해 주세요. 자, 회사 등록으로 가서 자, 이거 4000번 기초법인 조정 흐름 법인 그리고 사용으로 해서 기수는 1기예요.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번호 거기 책 보시고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잠깐 멈춰 놓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회사 로 이 기초 4000번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회계 기간 중에 회계 처리다 이렇게 해서 해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일반 조편만 입력을 해주고 거래처 코드나 적유 등록 이런 거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몇 개 안 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교재에다가 이 내용을 집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뭘 전달하고 싶었었냐면 이렇게 해서 거래들을 일반 조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기말에 이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에 입력을 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 가서 결산을 하고 그렇죠?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요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가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회계 메뉴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회사가 결산 끝내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무 조정 사항들을 프로그램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세무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을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요 혹시? 자본금과 적립금 갑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도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 주식을 발행해서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 수령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요 법인세 1급 과정은 전산 세무 2급까지는 공부를 했다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뭐 회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11월 교재 볼까요? 교재 27쪽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너무 정신없으니까 제가 교재 보면서 하세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 5천, 대변에 자본금 5천 이렇게 해서 분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상품 8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분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자, 분기. 자, 날짜는 11월 2일이죠. 차변에 상품 8천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멈춰놓고 입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전 쭉쭉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월 3일 날 자, 트럭을 3천만 원에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11월 3일자로 가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 대변에 미지급금 3천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또 4번. 자, 11월 4일 날 상품을 나래 상사에 1억 원에 판매하고 약수금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월 4일 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설명 듣고 잠깐 멈춰 놓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분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 보고 쭉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월 5일 날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노트북 1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대요. 자, 그냥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자고 가정했습니다. 가정을. 자, 11월 5일 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100만 원, 대변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또 여러분 11월 6일 날 자, 국세환급가상금 우리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17만 원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7만 원, 대변에 자비익 17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한 겁니다. 자, 또 몇 개 안 남았어요. 11월 7일 날 교통벌과금 20만 원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11월 7일 날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지금 분기를 했어요. 자, 또 11월 8일 날 판매 직원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10만 원 제외하고 19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요거는 분기해보면 8일 날 차변에 급여 발생 200, 대변에 예수금,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11월 9일 날 주식회사 펀드의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200만 원 구입했는데 증권사 수수료 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11월 9일 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 자, 수수료는 우리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900번 때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했어요. 자, 또 11월 10일 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할 업무무관 비용 9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의 복리후생비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분기했대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요. 10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9만 원, 보통예금. 여러분들 눈치챘죠? 이거 이따가 우리 결산해가지고 세무조정할 때 송금불산입해야 되는 거 아시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기중에 회계 처리를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를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2월 말일 날 제가 요 분기해 놓은 거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했죠? 똑같이? 지금 11월 이렇게 들어가 보면 11월 달에 이렇게 지금 분기 다 따라왔죠?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춰 놓고 못한 분기 있으면은 마저 여러분 맞춰 보시고 자, 이렇게 분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어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수정 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예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기하기 전이니까 수정 전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금 강의 화면 보면 이렇게 지금 딱 집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 받으러음, 또 상품 이렇게 맞죠? 이렇게 다 잘 불러왔는지 화면 멈춰놓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정 전 시산표를 지금 우리가 작성해 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래요. 자, 기말 수정 분계. 자, 보니까 학계잔의 시산표를 조회해서 확인한 후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한번 해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가 230으로 됐대요. 그래서 기말 평가에 따라 수정 분계하래요. 자, 그리고 905번의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수정해서 입력해보라고 제가 가정했죠? 그러면 여러분, 계정 과목 수정 어떻게 해요? 자, 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가서 자, 아무데나 코드번호 누르고 905라고 누르면 단기 매매증권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써있죠? 저는 미리 입력해놨어요. 원하는 수업 진행을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저처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바로 입력해 주세요. 더 쉬워서. 그렇게 해서 엔터 치고 하면 이게 수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시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한번 볼까요? 자, 12월 31일 날 수정전 시산표를 봤더니 자, 단기 매매증권 여기 장부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200만 원 맞죠? 200만 원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공정가치가 얼마로 늘었대요? 230. 자, 그러면 수정분기 해줘야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월 31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얼마만큼 증가됐어요? 200인데 지금 기말에 230만 원 된 거니까 3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잡아줘야 되는 거 맞죠? 이해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분기 했어요. 자,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품을 시산표에 들어가서 봤더니 상품이 지금 8천만 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1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7천만 원만큼은 상품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차량 운반구 취득한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500이래요. 이것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또 매출채권 잔액의 2%를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재요. 설정을 하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채권의 2%면 여기 지금 받으러 온 채권이 1억이니까 1억의 2%면 얼마예요? 여러분 1억의 2%면 200이네요. 그럼 그 200만 원만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 거고 법인세가 또 614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 기말 재고라든지 감가상각, 대손, 법인세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분기할 필요 없이 다 자동으로 분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자, 단기 매매 증권 요 평가이익 30만 원 분기 아까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 100, 또 우리 아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에서 500이었거든요. 500 여기다 입력해주고 또 상단에 대손상각을 클릭하면 그 자동으로 이걸 또 산출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받으러 옴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몇 퍼센트였어요, 여러분? 2%니까 1000만 원에 2%면 200만 원만큼이 대손상각이 되는 거고. 자, 또 여러분 법인세가 얼마였어요? 우리 법인세가 614만 원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또 감가상각비 500 또 대손상각비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본기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 마감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면서 따라서 입력했으면 이 자료가 왔겠죠? 자, 교재 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 또 헷갈리니까.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요. 이해했죠? 자, 또 여러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00이래요. 그럼 차량 운반구 여기다 50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받으러 오면 200 직접 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손상각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요 받으러 오면 잔액 퍼센트지를 여러분들은 1%라고 돼 있잖아요. 요 2%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손상각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법인세가 얼마라고요? 614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맨 밑에 내려가지고 요 법인세 계상해야 될 금액 614만 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교재 30쪽에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결산자료 입력 후에 지금 1400이 당기순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1400 이렇게 해서 자 상단에 전표 추가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추가하겠습니까? Yes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거 닫아 볼게요. 닫고 그러면 12월 말일 날 기말 수정 분기에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월 31일 날 그러면 어때요? 결차 결대라고 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교재 30쪽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미지급세금 이렇게 수정분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교재 31쪽 표 보시면 재무제표 마감하는 게 나와 있어요. 31쪽에. 자, 우리 재무제표 마감하는 순서는 우리가 제조기업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조회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 만든 사례는 그냥 상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는 조회할 필요 없고요.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해 주시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요 이익여금 손익대체분계를 자동으로 반영시켜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제조기업이 아니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는 들어갈 필요 없죠.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우리 지금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법인 조정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우리가 지금 방금 입력한 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아까 614만 원 빼서 당기순이익이 1,400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이렇게 1,400 그림 캡처해 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고 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아니오에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이 당기순이익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이게 이익잉여금에 대체되는 분기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손익대체 분기가 된다라고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익대체 분기된 거 이렇게 해답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죠. 매출, 당기매매 이거 수익을 이렇게 손익으로 마감하고 또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해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짓게 하고 당기 순이익 대변에 손익이 더 많이 짓게 됐으니까 그 당기 순이익만큼을 이익여금으로 보내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요 미처분 이익여금을 2월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2월 이익여금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넘긴 거예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12월 달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익여금, 자본의 항목 중에 이익여금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결산을 우리가 회계 쪽에서 다 끝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게 법인세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고안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프로세스만 이해가 돼도 법인세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 프로세스를 꼭 한번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상의 결산이 끝났어요. 그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면 여기 표준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표준용이 국세청에 우리가 보고하는 양식 구조예요. 그래서 표준용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표준용. 순서는 상관없어요. 재무상태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표준용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게 국세청이 원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이익여금 이건 없을 거야 아마. 이것도 한번 모르겠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원가는 없었고, 이렇게 학계자 식산표도 표준용이 없어요. 이거는 예, 그냥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정도 표준용으로 조회를 하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로그인 이거 들어올 때 전산 세무 1급으로 급수로 들어오면 이렇게 법인 조정 메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법인 조정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뉴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텐데 이제 나랑 하나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그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면 되고 여기 표준 재무제표라고 보이시죠? 그럼 이 표준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거는 아마 이게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입력 한번 테스트 다 해보고
다시 삭제하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불러왔으면 됐고,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세요. 여기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그 마감한 표준 재무제표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요거 말고 표준 재무상태표 말고 표준 손익계산서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불러왔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불러왔으면은 불러오기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고 원가 명세서는 없고 이익경험 처분계산서도 이렇게 한번 불러오기 한번 해주세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1,400만 원 당기순이익 끌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회계 쪽에서 결산해서 마감 끝낸 거를 열로 우선 갖고 와서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끌고 왔잖아요. 요 내용은, 자,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자, 끌고 왔어요. 끌고 온 다음에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보면서 해봐요. 34쪽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기까지 끌고 왔고, 34쪽. 자, 지금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법인 조정을 위해서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 완료해서 재무제표 마감해서 표준용 탭을 클릭해서 조회하고, 그리고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재무상태표 각각 조회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법인세 비용이 지금 얼마가 기록됐냐면, 자, 표준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쭉, 여러분 이 양식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이 모든 업종들을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양식이 아주 큰 거예요. 자, 하여튼 표준손익계산서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여기 법인세 비용에 얼마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결산할 때 법인세 비용 얼마였어요? 614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 송금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송금으로 인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상단에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이 알아서 법인세 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이, 직접 입력이라고 눌러주면 여러분 여기 법인세 비용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직접 입력이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F2번 눌러보면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을 클릭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메모해봐요. 여기 감옥에다가 법인세 비용 이렇게 메모해보세요. 메모해보면 직접 입력이라고 안 돼 있으면은 여기 조정 과목이 등록돼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입력으로 안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입력으로 눌러서 하세요.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얼마예요, 여러분? 614만 원 이렇게 메모했죠. 자, 여러분 법인세 비용은 소득 처분이 어떻게 돼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처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소득 명세라는 건 이 세무조정 소득 처분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그 값을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쳐도 되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소득 명세서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아예 치지 않으면 돼요. 쳐도 상관없고 안 쳐도 상관없고 아예 채점 대상이 안 들어가니까 굳이 채점이 안 들어가는 걸 입력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 명세라는 건 이렇게 법인세 비용을 송금부사님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했다라고 이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쭉 글로 써주는 거예요. 이걸 소득 명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할 필요 없는데, 여기 뜬 거는 이 과목을 조회해서 했기 때문에 뜬 겁니다. 직접 입력하면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됐겠죠.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벌써 이 614만 원을 송금불산이 판 거예요. 이걸 왜 송금불산이 판 거예요?
우리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거지. 법인세를 낸 후에 이 당기순이익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세를 구할 건데 법인세 뺀 다음에 금액으로 세율을 해서 법인세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전소득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비용은 세무 조정을 했어요. 기타 사회 유출로. 자,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우리 장부 쪽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들어갔어요. 결산 다 끝냈죠, 우리 회계 쪽에서는.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비 원장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지금 장부에 계상돼 있어요. 맞아요? 예,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세법상의 한도는 400이래요. 그럼 100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법인조정 메뉴로 와서 법인조정 메뉴 눌렀죠? 법인조정 원 메뉴 안에 여기 봐요. 여러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보이죠? 이걸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교재 해답 보면서 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해보세요. 감가상각비. 자, 이것도 직접 입력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감가상각과 관련된 게 이렇게 조회가 돼요.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 직접 입력해 보면 여기다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해 볼게요. 여기 직접 입력 눌러 주시면 이렇게 그게 창이 안 떠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감가상각비. 자,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자, 500만 원 비용 처리했지만 한도가 400이니까 플러스 누르면 0색이 뜹니다. 자,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뭘로 소득 처분해야 돼요? 소득 처분이. 자, 소득 처분이 뭘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이거는 자산에 대한 차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그렇죠. 뭘로 한다? 그렇죠. 유보 발생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는 지금 유보 추인한 게 아니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산 항목이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그래서 요 자본에 플러스가 더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자본에 플러스가 되는 거 이거만큼. 음. 그러니까 유보라는 거는 그냥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여튼 유보 발생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접대성의 이런 비용은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도를 뒀어요. 한도. 그 한도 계산식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 우리 자세히 배울 거예요. 한도가 89만 원이었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100만 원인데 89만 원이면은 얼마가 지금 한도 초과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인데 89만 원 한도면 11만 원이 지금 한도 초과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이런 식으로 11만 원 회계 이렇게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조회하시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뭐 한도 초과라고 해도 되고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할까요? 한도 초과 이렇게 제가 해놨네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1만 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산 부채의 차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한도를 둔 거예요. 특정 누군가가 이걸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지금 손익계산서에 국세한급 가산금 17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교통벌과금이 20만 원 돼 있대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봤더니 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100만 원 비용 처리되어 있었는데 89만 원만 한도여가지고 우리 아까 11만 원 송금불산입 했죠. 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잡이익 더블 클릭해 봤더니 지금 17만 원만큼 지금 국세환급 가산금 받은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17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에서는 잡이익 수익으로 계산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자 보상해 준 거를 입금으로 봐서 과세하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세무조정 해주면 되죠. 자, 어떻게? 자, 이때는 자, 회사는 잡이익 수익 계상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불산입 입금이 아니니까 자본 잉여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국세 환급, 뭐 가상금,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키워드 입력하고요. 이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 17만 원만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클릭해 주셔야지 창이 안 뜹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자,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자, 회사는 잡이익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에 집어넣고 우리 법인세법은 이건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입 했는데 이건 수익이 아니라 그냥 자본잉여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회계에선 이익잉여금, 우리 법인세법에선 자본잉여금.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유출된 것도 아니면 그렇죠. 기타라고 했었죠? 이렇게 기타로 소득처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거. 자, 교통벌과금 20만 원이 있대요. 손익계산서 조회 보니까 여기 세금과목과금 이 20은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 적요를 다 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적요에 뭐 교통벌과금 이렇게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확인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벌과금? 이거는 벌금 낸 거라 이거 여러분 송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세금과목과금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인정 안 되니까 송금 불산입. 자, 송금 불산입. 자, 입력해봐요. 우리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해도 되고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교통 벌과금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채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냥 제가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아니면 그냥 교통 벌과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재에는 답을 해볼게요. 세금과 공과 이렇게 교재 제가 해놓은 것처럼 해볼게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 이런 벌금 낸 거를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자, 이거는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특정 누군가한테 기속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국가가 가져간 거잖아요. 이 국가에서 벌금 가져간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손익계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열어봤더니,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이 있네. 장부에. 수익으로 30만 원 계상했네. 근데 여러분,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자, 안 합니다. 회사는 수익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입금, 불산입. 이해되죠?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이렇게 해도 되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3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거는 입금불산입인 건 알겠어. 그죠?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차이죠. 이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의 차이인데 나중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면 이 차이는 소멸돼요. 이건 영원한 차이다, 일시적 차이다. 그렇죠.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예요. 이때는 유보로 한다고 그랬어요. 유보 감소는 추인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당초에 발생된 유보가 소멸되는 개념이었고, 당초에 유보가 발생된 건 유보 발생으로 해야 되고, 유보 발생으로.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럼 질문 있어요, 또.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 발생으로 했다면 여기에는 부호가 안 적혀 있지만 이거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부호로 보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송금산입이니까 아니
자산을 회계장부에는 증가시켜 놨는데 그 자산 증가분은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장부에 자산이 과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죠. 그러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긴 부호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이따가 보게 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는 마이너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했고, 그러면 여기 해답처럼 다 했네. 다 했나요? 여기? 맞게? 맞게 했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자,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또 여기 벌금 낸 거 송금불산입, 또 여러분, 우리 국세환급 가산금 입금불산입, 이거는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기타, 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우리 입금불산임 30만 원 이거는 자산부채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책에 있는 화면하고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가산조정 745만 원 맞죠? 이거는 소득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조정 47만 원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여러분 이제 우리 후반부에 가면 하나하나씩 다 배울 건데 지금 우리 이 세무조정 할 때 이게 법인조정 메뉴에 들어가 보면 각 이 과목별로 이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 소득금액 조정학교표 외에도 이렇게 항목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조정 명세서들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니까 내가 소개해놨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이 세금가공과금 명세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미리 사전 테스트를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기 불러오기를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세금가공과금을 한번 불러오겠다 이렇게 불러오면 장부에 우리 회계관리 메뉴 안에 장부에 기장된 이 날짜별 이 계정과목 세금가공과금 회계 처리한 거를 쫙 불러와요. 근데 여러분 이 20만 원 여기 저기에 지금 우리가 안 써놔서 그렇지 이거 지금 교통사고 벌과금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에 이거 지금 이런 벌금은 송금으로 인정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요 송금불산이 표시에다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 밑에 팁 보이나요? 팁에 보면 0번은 송금산입 1번은 송금불산입이니까 이게 송금불산입 항목이다 그러면 1번 이렇게 누르면 송금불산입으로 딱 표시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 등록 눌러보면 여기서 바로 그냥 이 교통사고 벌과금 이걸 바로 여기서 그냥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여기 저장 눌러볼까요?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과목별로 명세서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랑 나랑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참고로 한번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보라고.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무 조정과 관련된 계산서들을 한번 작성해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 있었고 또 자본금과 조정명세서 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상에서 유보라고 한 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거 100만 원하고 또 단기매매증권 30만 원 유보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 또 이게 연결된다고 그랬었죠? 우리 이전 강의에서 이론 수업할 때 그렇죠. 을표에 유보는 을표에 이렇게 해서 넘어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내가 단기매매증권 입금불산입 한 거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한 거는 이게 지금 차감 조정이니까 여기에는 부호가 표시 안 됐지만 이건 마이너스 유보다. 왜 단기매매증권을 30만 원만큼 장부에다가 더 증액시켜 놨지만 법인세법은 이 30만 원의 자산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자산을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유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우리가 장기 매매증권 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자본도 과대계상돼 있다. 그럼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이렇게 여기에는 마이너스 부호로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유보 감소예요? 둘 다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이잖아. 그러면 우리 유보 기초 소멸된 게 감소, 발생이 증가라고 했었죠. 감소 증가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감소는 소멸, 증가는 발생. 다시 한번 감소는 소멸, 증가는 발생. 소멸과 발생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발생이니까 이 발생 쪽에 온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계상의 자본보다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7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법인조정 투 메뉴에 들어가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기 을표를 눌러서 여기 불러오기를 해보면은 유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끌고 와요. 이렇게. 그리고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온 거예요. 만약에 감수로 했으면 감수 쪽에 불러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부호가 안 나와 있었지만 자산 과대됐으니까 자본도 과대됐다.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 마이너스 유보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얘가 인식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걸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이너스 뜨는 이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무조정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세법상에 70만 원의 자본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탭에 보면 값이라는 탭이 있죠. 이게 바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서 값표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 보면, 자, 여기 지금 자본금 및 이익여금 계산해가지고 지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회계상의 자본의 자료예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회계관리 쪽에서 마감한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본금 5천, 또 이익여금 1,400 해가지고 자본이 지금 회계상에 6,400이 있네. 이해돼요? 지금 회계상에 자본이 6,400이잖아요. 자본금이 5천, 이익여금이 1,400. 맞죠? 그럼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 여기 가표에서 여기 블록이 다시 해볼까요? 블록이 딱 해보면 회계상의 자본금 5천이 증가됐고 또 이익여금 1,400이 증가돼서 회계상의 자본이 지금 여기 얼마에 있어요, 여러분? 6,400. 그런데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70만 원. 이 70만 원은 어디서 넘어온 건데 이게? 여기 뭐 어디 써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을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 을에 있는 이 데이터, 이 70만 원이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퀴즈입니다.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은 기말 시점에 얼마인가요? 이 세무조정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6,400에다가 70만 원 더한 이 6,470만 원이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입니다. 이걸 구하는 표가 바로 이 값표예요. 값이에요, 값.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자, 조금만 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법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봐봐요. 법인세법 나랑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이거를 얘기 안 해줬었죠. 일부러.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 공부하면 이거. 이 페이지 기억나요? 그죠? 자,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가 자,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완벽히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가볍게 봐요. 또 얘기할 거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뭘 구하는 거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 맞죠? 이 숫자는 그냥 내가 대충 넣은 거예요. 이무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우리 가산 조정,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차감 조정,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이거를 더하고 빼서 나온 게 뭐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빼가지고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자, 법인세법의 세율이 이렇게 4단계로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까지는 9%예요. 이 과세 표준이 2억까지는 9%고 2억 초과되는 거는 이게 5억이다 그러면은 19%가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세율 적용이 돼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공제감면이나 뭐 가산세나 이런 거 이런 거 가감해가지고 이 총 부담세액이 나오면 연도 중에 법인세 미리 낸 거 있으면 기납부세 요거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받아들이긴 힘들고 이런 식으로 법인세 계산을 하나보다라고 대충 눈도장 찍어 놓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아까 하던 거 마저 잠깐 마무리 지으면 아까 방금 보여줬던 건 다시 내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법인세 계산을 하는데 그죠?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참 밑에 있네. 자, 여기서 지금 법인세법상에 우리가 지금 자본 6,470만 원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강의를 쭉 순차적으로 다 들었다면 그러면 지금 자본은 구했어. 그럼 법인세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아까 그 보여줬던 법인세 계산하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서식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 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구조가 완벽히 이해 안 가도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법인 조정 메뉴를 클릭을 하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을 해요. 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 볼게. 다 삭제하고 다시 불러와 볼게요, 내가. 여기 삭제 다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우리 아까 봤던 뭐 좀 더 디테일한 구조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구조야. 그럼 여기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 우리 결산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1,400 맞아요? 자, 집중해봐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열어볼까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열어봤더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 얼마죠? 지금 불러주세요. 745만 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이 얼마예요? 47만 원. 맞아요? 745만 원. 이게 여기 지금 불러온 거예요. 745만 원. 이해돼요? 또 여기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47만 원. 이게 여기 차감조정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사소득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봐요. 107번에 각사업용 소득금액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건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무시해요, 그냥. 각사업용도 소득금액 어떻게 구해요? 우리 이론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사안입, 송금불사안입, 가산조정을 더하고 송금사안입, 입금불사안입, 차감조정을 빼면 이게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각사소득에서 이게 지금 2억 원 이하니까 세율이 9%가 적용되면 이 금액이 9% 때리면 이 금액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 제가 그렇죠.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다른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례가 좀 걸려가지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목이 매네요, 여러분. 제가 자, 목이 매. 여러분들이 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간절함 때문에 제가 목이 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자, 진짜로 제가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인세 얼마가 나온 겁니까? 여기 지금 188만 8,2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료가 뭐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법인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랑 이제 또 원활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한번 꼭 돌려보시고 프로그램을 그러면 다음 강부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진짜 입금이 뭐냐? 또 송금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저랑 정리를 하시면서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 뒤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포기 안 하고 여러분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전산세무 1급이 어렵다는 건 정평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